자, 직위해제라는 단어가 있게 되는데, 직위해제랑서 이제 그 징계처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제 맡은 직무상 위치를 해제하는 것을 직위해제라 그래요. 일단은 이제 그 왼쪽 여백의 정리를 먼저 할게요. 세례축을 써보게요. 세례축을 써보면은, 일단 가끔 TV 뉴스 보면, 전에 뭐 경찰관들 보면은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여경이 어때요? 문제 되는 게 여경 시험이 좀 쉽거든요, 체력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남경 준비한 친구들 어때요? 불만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좀. 왜 시험 같이 보면서, 체력 절차는 이제 달리하냐. 특히 이제 특치 시험에서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경이 어때요? 그 아저씨가 술 취하면서 그때 밀어버리니까 뒤로 그냥 넘어져 버리니까, 체력적인 문제 있지 않냐? 해가지고 또 최근에 또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살해한 사건도 마찬가지. 그때 합격했던 친구한테 연락 온 거 보니까 그 담당 경찰서장은 직위해제 당했어요, 직위해제. 근데 직위해제라 해서 잘린 건 아니에요. TV 뉴스 보면 직위해제 당했다. 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직위해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직무상 맡은 직무상 위치를 해제한다는 개념으로서 이것은 징계처분 받기 전까지만 있게 돼, 징계처분. 징계처분 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징계처분 6가지 징계를 그중 하나 뭐 파면, 뭐 해임 이런 것들 강등. 그럼 우리 판례는 어때요? 행정절차법이라서 좋은 법인데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것인가인데 힌트는 뭐냐면 직위해제는 임시적인 행정에 불과 확실한 것 쉽게 말하면 징계처분 끝나버리면 직위해제는 이미 사라진다는 거죠. 자, 우리 판례는 당연히 징계 처분 받을 때는 왜 징계하는지 그 사유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적용 긍정이 되게. 근데 자, 요것은 그렇죠. 왜? 어차피 이것은 우리 소익돼 있었잖아요. 첫 번째 직위해제, 두 번째 직위해제. 첫 번째 직위해제 소익 업돼 있었잖아요. 임시 남친 A, 임시 남친 B처럼 이것은 그냥 잠시 템퍼러리. 따라서 우리 판례는 성질상, 굳이 성질상 이때는 행정절차법 적용하지 말라는 것. 행정절차법 적용하면 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복잡해요. 따라서 이때는 어차피 금방 끝나는 거 적용 부정한다는 것. 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또 본수업 시간 또 해요, 목요일날. 자, 체크해보게요. 직위해제만 찾으시면 되겠고, 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에 사후적으로 소청은 뭐냐면 그 행정심판 공무원들은 그 소청심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상은 좀 달라요. 직업의 클래스가 다르니까 이때는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이제 행정심판 일종인데, 그래서 이때는 공무원 소청이 이렇게 됐죠. 교수가 이 소청 이렇게 억울함을 청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차원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정치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OX, X가 돼요. 이때는 성질상 임시인 경우니까 이건 교수가 이제 만든 문장 그 동사 바꾼 거죠. 나중에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뭐 소청이나 행정소를 통해서 처분받게 되면 이때 처분받게 되면 뭐예요?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 가능해요. 그럼 이때는 이제 임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바꿔야겠죠. 두 번째 줄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징계시험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단계에서는 성질상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뭐 판례수업 때도 많이 했던 거 2번 행정절차법의 청문 폐지 사유인 청문 폐지 사유 키워드 청문은 듣고 묻겠다는 거죠. 그럼 행정절차법상 청문 폐지 사유 3개 그죠. 긴재성 청문은 이제 듣고 묻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다 정리 일일이 해야 돼요. 지난번 일단 전체 틀만 잡았는데 하나씩 꼼꼼히 정리한다는 건 긴급하면 다 절차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대집행 절차에서도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니까 계고나 통지 생략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다면 세 번째 다시 틀린 거 아니에요. 긴재성 남자친구 이름이 뭐라? 긴재성 그 다음에 성질상 이 3가지 상이 이렇게
긴급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확실히 뭐 장애 성범죄 발생했다면은 당연히 학교 측에 청문하지 않습니까? 성질상 세 개요. 그래서 판례 보면 세 개인데 그 중에서 당해 처분의 키워드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건 맞는 문장이죠 뭐. 당해 행정 처분의 성질에 의해서 판단돼야 하는 것이지. 자, 키워드가 세 번째 성질 판단. 성질이니까 성질상 판단한 거예요, 이것은. 따라서 청문 통지서의 반송 여부나 청문 통지 등의 방법 등에 의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자, 키워드가 반송, 그 다음에 여부, 판단 아니다. 자, 반송 키워드. 자, 또 배우지만 반송, 만약 청문 통지서를 보냈어요. 근데 청문 통지서가 등기 왔는데 다시 행정처로 넘어왔어요. 반송됐어요. 자, 우리 판례는 청문 불실시, 쉽게 말하면 청문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통지서가 반송됐어요. 이때 청문 불실시, 청문하지 아니할 사유에? 그렇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반송됐으면 주소가 잘못된지 확인해야겠죠. 이것은 청문 불실시 사유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일단 2번 별표. 성질상은 성질로 판단한 거지 뭐 반송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반송은 불실시 사유 아니에요. 자, 1권 볼까요? 뭐 정리되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씩 이제 빠지는 점 다 메이꿀 거예요. 자, 행정절차법. 자, 어디 갔냐면 방금 470페이지.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일단 470페이지 10번 판례. 10번 판례 별표. 470페이지 오세요. 제일 10번 판례 별표. 자,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낸 거예요. 자, 470페이지 오시면 판례 제목 체크.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자, 키워드 청문 통지서 반송 키워드. 자, 청문 통지서 반송 키워드. 자,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 상대방이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냐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소극, 적법하지 않다는 것으로서 키워드가 청문 통지서 반송, 청문 실시 아니, 적법 소극. 적법 소극은 적법하지 않다 이거예요. 때문에 반송되었다고 해서 청문 안 해 하지 말라는 거죠. 정인 절차에 따라서 청문 진행하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반송된 그 이유로 확인하고 반송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어때요? 청문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것. 따라서 이제 이 청문 실시하는 사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볼게요. 지금 1번 판례인데 또 별표 놓을게요. 이제 곧 행정인데, 그 방금처럼 그 직위해제 관련해서 374 1관 374 오세요. 이때 직위해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 그 374 제일 왼쪽 상단에 2번 볼까요? 2번 국가공무원법 있죠.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 있죠. 374의 제일 왼쪽 상단에 2번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 있죠. 체크하신 다음에 자, 여기 나왔잖아요. 73조 3 직위해제 키워드 직위해제. 자, 직위해제. 자, 1항 체크. 임용권자는 자, 시장께서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3호 체크.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의 요구 중인자니까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가 회부되는 사람은 일단 이번 주는 어때요? 맡은 일을 하지 말고 스탠바이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374, 374페이지 오시면은 그 직위해제 1항 임용권자는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냐면 3호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의 요구 중인 자니까 다음 주 징계위원회 회부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 판례 1번 판례 별표 2번 판례 별표. 자, 배웠으니까 1번 별표 2번 별표. 2번부터 갈게요. 소익 배웠으니까. 자, 이건 이제, 이것은 이제 쓰지 마세요. 가행정이, 임시적인 행정이라 그래요. 임시적이라는 것. 자, 2번, 직위해제 키워드. 자, 직위해제 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두 번째 키워드, 직위해제 키워드. 시험장 기억이 안 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임시, 남친의.
자, 두 번째 직위해제는 임시 남친 필요 이해하시면 된다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직위해제는 어차피 잠정적이에요.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 처분한 경우에 첫 번째 있었던 정전 직위해제 처분은 묵시적으로 처리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다툴 자 키워드 소익 없다. 그럼 1번 판례 판미 논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키워드. 자, 직위해제 처분에 행정절차법에서 인정되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라는 의견 정치 등에 관한 자 키워드 행정절차법 적용 소극.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다시 꼭 정리 곧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일단 별표 해두시면 되겠고 특기급은 아닌데. 자, 펜 나르시고 다시 문제지 오세요. 문제지. 자, 3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체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환수결정. 자, 키워드가 공무원 퇴직연금 환수결정 키워드. 다시 23페이지 오세요. 자, 공무원 퇴직연금 환수결정 키워드. 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금을 환수, 다시 토해내래요. 단 기분 나쁘잖아요, 이건. 근데 우리 판례는 자, 이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뭐죠? 공단 측에서 한 게 아니에요. 법령이 바뀌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변경되면서 연금을 다시 환수하래요. 라는 이 결정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환수 결정에 앞서서 당사자에게 자,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라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해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당연히 행정절차법 적용해야죠. 환수니까 기분 나쁘니까 항상 판사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현실을 감안을 해요. 자, 키워드는 뭐냐면 공무원 키워드 첫 번째 줄 이거죠. 이래서 한번 펴줄까요? 1년에 퇴직한 공무원이 우리가 뽑는 만큼 그만두는 거예요. to many. 왜 중요한 판례냐면 당연히 이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돼 원래는. 근데 어때요? 퇴직한 공무원은 일일이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하루에 1년에 2, 3만 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일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 그게 중요한 판례가 되는 거죠. 서울신문이기도 하지만 이거 재작년에 행정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거. 그럼 현재 불가능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행정절차법 적용? 부정한다는 소리예요. 중요한 판례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행정절차법은 좋은 법인데 행정절차법 적용? 부정한다는 건 이제 별표는 책에서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행정절차법 적용 부정.